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오늘은 9월 시작해서 처음 맞는 월요일입니다. 네. 힘차게 이번 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체인지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름 내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여러 가지 신체 기관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다. 그중에 네. 발도 여름 내내 습하고 더웠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을까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발을 예쁘게 가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동안 청명한 하늘 즐기셨을 텐데요.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채널A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비가 언제부터 오나요? 네, 서울은 정오 무렵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제주와 남해안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북서쪽에서 또 다른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오후에는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부터 전국에 비 예보가 있으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중부와 경북에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고비가 되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시간당 4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현재 중부 일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가, 부산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를 포함한 중부와 경북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호남과 경남, 제주엔 30에서 80mm로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전에는 대부분 그칠 텐데요. 지난주 내렸던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각종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추가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다시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제21호 태풍 제비가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일본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현재는 매우 강함이라는 가장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을 지나 내륙을 관통한 뒤 모레에는 독도 북동쪽 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로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비의 양과 강도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아침 공기가 꽤 선선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강릉이 26도, 청주와 대전, 전주, 안동이 28도, 춘천 24도로 비가 내리며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엔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며 큰 더위는 없겠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비와 함께 바람도 이렇게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얇은 카디건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네, 오늘의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년 전 이혼 사실 밝혀진 부부입니다. 네. 최근 90년대의 대중문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한 부부의 이혼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부가 이혼을 한 후에도 일적으로는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화제가 됐습니다. 이혼한 다음에 오래 있다 밝혀지는 거는 그럴만하다 싶은데 네. 이혼한 이후에도 같이 작업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어느 부부 얘기죠? 네, 음악가 노영심 씨하고 영화 감독 한지승 감독 이야기입니다. 노영심 씨 아시는 것처럼 대학 다니던 시절에 변진섭 씨의 희망사항 작사 작곡해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 뒤로 가수로도 데뷔를 했습니다.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아마 노래 기억하실 텐데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노래입니다. 네. 가사가 마치 여고생들이 편지 쓰듯이 가사를 쓰면서 많은 분들에게 인식이 됐었는데요. 네, 잔잔하죠. 그렇죠. 노영심 씨 그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었습니다. 가수로도 작곡가로도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 DJ도 했었고요. 음악방송 MC도 한 적이 있었죠. 노영심 씨가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그 시기쯤에 96년도였습니다. 한지승 감독이 최진실 씨, 김승우 씨 주연했던 고스트맘마라는 영화로 데뷔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도 김하늘, 강동원, 박용우 씨 등과 영화 쭉 작업했었습니다. 찜, 하루,
그녀를 믿지 마세요. 또 드라마는 파파. 또 무엇보다 2005년도 연애시대라는 드라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이 연애시대 등을 만들면서 성공 가도를 달렸었고요. 최근에는 그 케이블 드라마였죠. 미스터리스의 연출을 맡으면서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는 한지승 감독 또 노영심 씨의 이야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네, 노영심 씨와 한지승 씨는 한지승 씨의 데뷔작으로 알려져 있는 고스트맘마라는 작품을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에 결혼을 했는데 네. 이미 수년 전에 이혼을 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번에 화제가 된 거예요. 둘 사이에 자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두 사람이 결혼했을 당시로 가보면 네. 그때도 엄청난 화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고스트맘마로 처음 호흡을 맞추고 두 사람의 교류가 계속됐는데 네. 1999년부터 이 두 사람의 어떤 열애설이 불거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때 노영심 씨가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해요. 언론중재위원회에 관련 보도를 한 매체를 제소합니다. 아하.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열애설, 결혼설을 부인하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절대로 한지승 씨와 결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이고.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강하게 얘기했었어요. 네. 그때. 그런데 2년 후에 예. 한지승 감독과 결혼을 하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예. 그때 한지승 감독은 자신은 음악에 관심이 있고 노영심 씨는 또 영화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접점이 돼서 결혼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 대중의 문매는 맞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해서 결혼에 이른 두 사람이 결혼 후에도 동료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다고요. 네, 그 한지승 감독은 뭐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습니다만 드라마 연출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2006년도 뭐 아주 히트했던 드라마죠. 손예진 씨 주연, 감우성 씨 주연의 연예시대가 아주 그 대표작이 될 텐데 네. 이때 음악 감독이 노영심 씨였고요. 2007년도에는 또 설경구, 김태희 주연의 영화 싸움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네, 여기서도 노영심 씨와 함께 작업을 했었습니다. 특히 연예시대는 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예. 네. 여기서 또 노영심 씨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이후에 한국 방송대상 음악 감독 부분 그러니까 수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수상 소감에서 네. 남편 한지승과 영화 감독 한지승에게 동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었거든요. 자신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작업할 수 있게 해준 남편 한지승에게 감사하고 본인을 음악 감독으로 써준 영화 감독 한지승에게도 고맙다라는 수상 소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애정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었는데 그러네요. 이렇게 이혼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네. 남녀 사이는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문제는 더 놀라운 건 이혼 후에도 이렇게 최근까지 함께 작업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최근까지 작업했던 게 미스트리스라는 케이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이곳의 그 감독은 한지승 그리고 음악 감독은 노영심 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혼 이후에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노래가 나오네요. 예, 안아줄래라는 곡인데. 네, 이 노래는 예. 그 OST 첫 번째 곡입니다. 네. 사비나 앤 로즈가 작업한 노래인데요. 안아줄래 노영심 씨의 작곡입니다. 뭐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만 서로 여전히 응원하고 있는 동료 네. 사이로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만큼 두 사람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손발이 잘 맞는다. 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안타까운 건 왜 이혼했을까 이제 이 부분이고요. 한지승 감독은 이제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노영심 씨는 뭘 하고 계시나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 노영심 씨 한동안 굉장히 방송 활동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브라운관에서 얼굴 보기 힘들었었는데요. 꾸준히 공연 활동은 해오고 있었고 음악 작업 또 뭐 각종 영화 음악, 드라마 음악 많이들 참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이웃사촌으로 알려져 있죠. 전미라 씨를 통해서 그 근황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두 사람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고 또 절친 사이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안타깝게 이혼했지만 네. 동료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남편을 경찰서에 보낸 여배우입니다. 네, 박혜미 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의 사망자를 낸 남편 황모 씨가 지난달 30일입니다. 오후 7시경에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을 해서 네. 조사를 3시간 반가량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아내인 박혜미 씨가 사실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남편의 건강 상태, 사실 부상을 입었거든요.
했거든요. 네네. 하지만 상관없이 30일에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자, 이 음주운전 사건 때문에 이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 뭐 많은 분들이 워낙 이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네. 다시 한번 그 경위를 말씀드릴까요? 네. 지난 27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박혜미 씨 남편 황모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인데요. 당시에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승했던 2명이 사망했었고 운전자를 포함해서 3명이 다쳤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4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이 됐었고요. 사망한 2명은 박혜미 씨의 죄자이기도 한 네. 같은 단원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앞차들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면서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있는데 이 칼치기 하다가 네. 갓길에 세워져 있는 25톤 트럭 발견 못하고 사고 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이 칼치기의 위험성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변호사 없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3시간 반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황 씨는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다 인정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황 씨는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라면서 어린 친구들이 사망하게 된 것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나를 구속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나름대로의 과정이 있겠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하고 좀 더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지금 당장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구금이라도 해달라라면서 의사를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자책감, 죄책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후에도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당시에는 의식을 못 찾고 있다가 의식을 찾은 후에 계속해서 이 죄책감 때문에 자해 시도를 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자해 시도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지금 진정제를 투여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술 깨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죄책감이나 자책감이 엄청 큰 것으로 보이고요. 네. 계속해서 울면서 지금도 자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황모 씨의 아내가 이제 박혜미 씨. 그렇죠. 예. 이 박혜미 씨의 제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박혜미 씨의 충격도 굉장히 컸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제자들, 후배들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해미 뮤지컬 컴퍼니에 소속된 어떤 연출가와 단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인도 분명히 도의적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굉장한 비통한 마음 또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 교통사고 보도가 난 게 오전 5시였거든요. 그런데 4시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박혜미 씨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보이면서 사죄를 했는데요. 또 28일에는, 그러니까 사고가 벌어지고 그 다음 날이었죠. 고인의 빈소를 찾아서 조용히 조문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29일에는 부상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서 추후 어떤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사고로 인해서 박혜미 씨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는데요. 네. 출연하기로 했던 그 오캐롤 뮤지컬 프레스콜 행사에 참석을 당일날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연출과 출연을 함께하고 있는 키스 앤 메이크업이라는 뮤지컬에서는 아예 하차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 사건 해결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데 네. 계속해서 그 남편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죗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남편인 이 황모 씨에게 이 피해자의 부모 입장으로 모든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 때문인지 박혜미 씨에게 동정 여론도 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혜미 씨가 워낙 또 강경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남편에 대한 선처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라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족으로서는 하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좀 박혜미 씨에 대한 동정 여론 또한 일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네티즌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박혜미 씨가 잘못한 것은 남편을 잘못 만난 것밖에 없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여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힘들겠지만 현명하게 해결하고 배우로서 다시 우뚝 섰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스케줄까지도 다 중단이 되고 앞으로의 활동까지도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박혜미 씨 캐릭터를 우리가 뭐 방송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 싫고 좋은 게 아주 똑 부러지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오히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든지 뭐 가족이니까 약간 좀 뒤로 빼놓고 생각하겠지라는 그 태도를 완전히 반대로 강경하게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네티즌들이나 많은 대중들에게 뭐 동정론을 사는데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요 지금 박혜미 씨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그 김 기자께서 황모 씨가 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본인을 빨리 구속해달라고 말을 했다고 전해주셨는데 네. 이후에 이 황모 씨는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일단 법조인들, 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겠죠. 하는데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절차 또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경찰은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과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또 특히 갓길에 세워졌던 그 화물차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까지 조사를 할 네,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공개가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칼치기 영상이라든지 그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거였는데 이 영상은 경찰이 지금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고 이 분석이 끝나면 다시 한번 황 씨를 불러서 2차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구속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칼치기 블랙박스 영상 나오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많은 네. 그 비판 여론들도 더 생겼었고요. 이 칼치기라는 것이 뭐 지금도 도로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만 원의 벌금과 또 구류까지 살 수 있는 이 엄연한 불법이거든요. 이 불법인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황모 씨에 대해서는 그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그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사고 이후에 황모 씨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황모 씨도 지금 아마 엄청난 후회를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예, 이렇게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큰 불행을 낳는다라는 걸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좀 이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는 끝을 내겠고요.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연예터치 세 번째 주인공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장모 병수발 꽃중년의 아내 사랑입니다. 네. 아내 사랑하는 마음을 장모님에게 그대로 투영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장모님이 아프셨을 때 병수발도 마다않는 그런 효심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네. 결혼 23년 차 애처가의 이야기인데요. 누군지 예상이 되시나요? 애처가라고 하니까 워낙 많은 최수종 사람들이 씨가 일단 있는데. 떠오르네요. 참 많죠. 예. 네. 션도 그중- 있고, 예. 근데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고 션은. 네, 그렇죠. 23년 차니까요. 예, 어떤 이재룡 씨도 있고 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계신데. 바로 아. 이재룡, 유호정 부부에 네.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이재룡 씨가 사실 애처가다라는 것은 연예가에 이미 뭐 다 알려져 있고 저희도 방송을 그렇죠. 통해서 여러 번 알려드린 적이 있죠. 네. 이게 유호정 씨가 사실 네. 그 아들 없이 딸만 있는 그런 딸부잣집. 가족이었대요. 예, 소위. 딸부잣집이었고 네. 이 유호정 씨가 맏딸이니까 이재룡 씨가 맞사위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한 것인데 뭐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모님 병수발을 쭉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호정 씨의 어머니 이재룡 씨의 장모님이 간암으로 8년간 투병을 하셨는데 네.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부터 이재룡 유호정 씨가 사는 집에 모셔서 병간호를 했던 것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사실 유호정, 이재룡 부부가 결혼 초기에 뭐 별거설이라든지 이런저런 구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장모님에게 좀 마음에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초기에 왜 부부끼리 힘겨루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기싸움하죠. 기싸움 있다고 하는데 이때 장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건을 살펴보니까 애주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재룡 씨가. 엄청 근데 먹죠. 신혼여행 다녀와서 술을 또 엄청 먹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굉장히 뻔뻔합니다. 그 다음 날에 자신의 머리가 뻗쳐 있길래
아내에게 머리 좀 잘 정리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건성으로 해주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질을 내면서 화를 냈고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오게 됐는데 네. 다시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 유호정 씨가 집에 없더라는 거예요. 네. 전화도 안 받고요. 네. 그래서 유호정 씨가 친정에 갔나 보다라고 이재룡 씨는 그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정도를 버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처갓집에 갔는데요. 장모님이 딸이 여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놈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걱정이 예, 된 거죠. 그래서 예. 이재룡 씨는 당연히 아내가 처갓집에 있다고 예. 생각하고 간 건데 장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유호정 씨는 지인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룡 씨가 처갓집에 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발각이 된 거고 그러네요.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거죠. 예. 네. 그런데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네. 별거 3주쯤이 됐을 때 네. 그때 결국 이재룡 씨가 유호정 씨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고 비로소 이젠 화해가 됐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장모님에게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기싸움에서 유호정 씨가 이겼네. 그럼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재룡 씨가 굉장히 간 큰 남자였네요. 그렇죠. 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머리 안 만져줬다고 나갈 생각을 하죠?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장모님께 이게 좀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화목한 모습을 연출하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네. 그런 것만은 아니었고요. 네. 예, 진짜 유호정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재룡 씨가 뭐 방송 등을 통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죠. 네, 네. 진짜 대표적인 애처가이기도 한데 관련 에피소드들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 살펴보면 네.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네. 네. 이수만 회장이 유호정 씨한테 예. 평소에 부를 때 유 회장님이라고 부르신다고 해요. 회장. 네,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회장님께 회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룡 씨의 모든 것은 이재룡 씨 입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 이재룡 씨가 유호정 씨를 평소에 부를 때 또 그리고 항상 얘기하기를 나는 대한민국에서 장가를 제일 잘 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장님 이상으로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거죠. 뭐 여기저기 가면 뭐 이재룡 씨의 지인들이 유호정 씨가 나타나면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할 정도로 모든 분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습을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도 보고 유호정 씨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네. 그 뭐 회장님이라는 직책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이 정말 애교 섞인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유호정 씨가 방송에 나와서 남편 이재룡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사랑한다고 대답해 줄 때까지 남편은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20대 커플들 사이에서도 이런 대화가 오고 가기 쉽지 않은데 지금 33년 차였나요? 부부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오간다는 거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있죠. 이재룡 씨가 좀 철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도 이 이재룡 씨가 유호정 씨에 보여주는 어떤 그 애정의 규모라고 할까요? 네. 엄청납니다. 전 재산을 예. 유호정 씨 명의로 바꿔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잘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역시 유부남들의 예. 시각은 좀 다르긴 하네요. 예. 일단 이재룡 씨는 굉장히 소년 같은 면모가 있고 예. 유호정 씨는 반대로 어른 같은 면모가 굉장히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유호정 씨가 유호정 씨 아니고 이재룡 씨가 네. 이재룡 씨가 술도 많이 마시지만 게임도 굉장히 좋아하고 승부욕도 굉장히 강하답니다. 네. 그래서 주변의 권유 때문에 게임을 시작하게 됐는데 컴퓨터 게임 할 때 마우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막 오기가 생겼답니다. 네. 그래서 승부욕 때문에 열심히 하루에 10판 이상, 그러니까 1년에 3,000판 정도를 게임을 했다고 해요. 네, 네. 그런데 유호정 씨는 그걸 다 참고 네. 이해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의가 있으니까. 단지 그 일 유부남들은 때문인가요?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달라요. 굉장히 다르네요. 어쨌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 기자는 아직 처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부부 사이에 참 인정을 많이 해준다, 이해를 해준다라고 네.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리고 아까 그 김 기자가 흥분해가지고 두 사람이 33년 차라 그랬는데 23년 됐습니다. 23년 차입니다. 네. 네. 그건 정정을 좀 해드리고 네. 저는 그 이재룡 씨랑 개인적으로 술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그렇게 형수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언제 마음에 어디서 고마워. 몸에 배어 변함이 있는 거죠. 예. 네. 자, 아무튼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club hopping, finger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굿모닝. 지금 시간은요 8시 26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뷰티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체인지미 시간인데요. 오늘도 세 분 함께하셨습니다. 방송인 장미화 씨, 김민조 피부과 전문의, 이민아 뷰티 전문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많은 비가 오면서 네. 시원하기도 했지만 습했죠. 네. 이런 날은 뭐니 해도 여러 가지 냄새가 나기 쉬운데 그중에서 발냄새가 가장 심하지 않을까요? 요즘 저희 신발장이 조금 약간 그런 것 쿰쿰하죠?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각종 뭘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고 네. 특히 여름이 발이 제일 순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맨발로 샌들을 신으면서 각질도 좀 많이 생기고 훨씬 거칠어지고 네네네. 그래서 또 뭐 그 남의 집 들어갈 때는 양말 한 켤레 준비했다가 맨발로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네. 신고 들어가고 혹시 네. 냄새 날까 봐 예.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이 많이 쓰이죠. 저 얼마 전에 그 가수 성시경 씨도 네. 본인의 그 에피소드를 전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성시경 씨도 그래서 인간적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해외여행 갔다가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발냄새가 나서 승무원들 사이에서 발냄새가 나는 가수다라고 소문이 났다는 얘기 듣고 세상에. 저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인데 발냄새 정도는 놔줘야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간적인 면모가 있네요. 예. 아무튼 장미아 씨께서 발의 순한 시대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요. 여름 동안 고생했던 발, 이제는 케어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발냄새 줄이는 방법부터 발 각질 제거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독 발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오빠 발냄새가 나? 근데 이게 나는 이유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사실 냄새가 나진 않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다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꽉 막힌 신발을 신다 보면 이제 땀 예.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 땀이 그냥 땀 자체로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노폐물도 섞이고 피지도 섞이고 각질도 섞이면서 세균 번식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세균이 증식하다 보면 이제 산화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소발레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저희가 알고 있는 쾌쾌한 냄새의 주인공입니다. 역시 발이 들어가는군요. 이소발레르산. 예. 아니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퀴퀴한 냄새가 그럼 많이 난다고 하면 그 발에는 유난히 그 세균과 박테리아가 많다는 얘기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결론적인 거고요. 세균이 많다는 건 결론이고 더 중요한 건 세균이 더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땀이 좀 많다든지 좀 꽉 끼는 신발을 많이 신으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벼로 따지면 모판이네, 모판. 그죠? 뭔가 잘 자랄 수 있게 내가 환경을 맞아요. 만들어주고 네. 있는 네. 셈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여름에 특히 우리가 이제 네. 모래사장에서 놀다 보면 왜 발등 네. 껍질이 벗겨지나 이런 많이 경우도 까지죠.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경우도 박테리아랑 연관이 있을까요? 이거는 비슷합니다. 박테리아는 아니고요. 네. 정확히는 곰팡이 감염인데요. 아우. 이제 해수욕장에 이제 모래밭에 이제 맨발로 다니다 네네네. 보면 이게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옵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습진처럼 엄청 가렵지는 않은데 껍질이 계속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왜 요즘 운동시설 가시면 요가 매트 공용으로 같이 쓰시는 경우 네. 있잖아요. 얼마요? 거기를 통해서 옵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요가 매트를 본인 걸 챙겨 다녀야 되나? 그게 가장 좋기는 하죠. 아유, 그렇구나. 네, 예. 각질하고 곰팡이가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 또 하나는요,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맨발로 하이힐을 신다 보면은 물집이 많이 생겨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 물집을 터트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약을 바르는 게 좋을지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게 특히 새 신발 신고 나면 좀 깎이는 부위에 물집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 이제 원래는 그 물집 안에 있는 물에 피부를 재생시키는 좋은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터트리지 말고 그대로 이제 꺼지 같은 걸 덮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게 원칙인데요. 이제 또 2차 감염도 될 수 있거든요. 네네. 터트리다가. 근데 이 물집이 너무 크면 사실 신발도 잘 안 들어가고 그렇죠. 네. 생활이 불편하실 수 맞아요. 있어요. 그때는 깨끗하게 소독하시고 물집을 좀 짜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드디어 제가 가장 궁금해한 부분이기도 한데 네. 퀴퀴한 발냄새 줄이는 특급 비법 준비했습니다. 와, 문현욱 씨가 네 알려낸 거 가지나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과감해지죠. 그러네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발 각질 제거. 오, 각질하고 아니, 냄새가 네. 또 그러면은 있네요. 저 얘기는 발에 각질이 있으면 발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각질이 의외인데? 사실 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요. 네. 직업적으로 오래 서 계시는 분들이나 왜 앞뒤 트인 슬리퍼 잘 못 신고 구두만 신으셔야 그렇죠. 되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사실 집에 가서 퇴근해 보시면 냄새가 확 올라오는 경우가 맞아요. 있으세요. 예. 근데 특별히 안 씻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그런 분들은 각질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억울해요. 안 씻는 게 그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냄새 나는 분들이 네. 가장 억울해하시는 게 이게 위생이랑 100% 관련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각질이 아까 세균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세균이 아까 이소발레르산 말씀드렸는데 네. 그 얘기는 곧 세균이 많으면 냄새도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근데 세균이 제일 잘 자라는 환경이 각질이 많고 습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왜 네. 집 진드기도 맞아요. 사람 몸에서 벗겨지는 각질 같은 거 습도도 먹고 산다는 거랑 비슷한 정확합니다. 거구나.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각질이 많다는 거는 네. 세균에게 밥과 집을 그러네. 많이 제공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각질이 원래 정상적으로 발바닥이 다른 피부에 비해서 20배 이상 각질이 많아요. 와우. 그래서 각질 제거를 좀 신경 써주셔야 발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질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네. 첫 번째. 한 번도 안 해봤죠, 김현욱 씨? 예? 한 번도 안 해봤죠? 해야죠. 그렇죠. 이제 해야죠. 아. 자, 두 번째. 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세족 후에 양말을 신어라? 요즘에 이제 그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여성분들이 그렇잖아요. 네, 여성분들 특히 이제 그런데 이제 외출 후에 반드시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와서. 네, 돌아와서 게다가 그냥 씻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말끔히 말려준 후에 네. 땀 흡수가 잘 되는 면양말을 신어주시면 좋고요. 아. 네. 내가 평소에 좀 발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드라이어라든가 선풍기 바람을 이용해서 좀 더 말끔히 발가락 사이사이 또 발톱까지 말려주시는 네. 게 좋아요. 바싹 말려라. 네, 바싹 말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신발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그냥 현관에다 딱 벗어놓고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좀 내가 발냄새가 좀 많이 난다라고 할 때에는 햇볕에 신발을 좀 말린다라든가 또 신발 안에 이 밑창에 10원짜리 동전을 넣어두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신발 살균이라든가 탈취제를 활용하시면 또 신발 냄새를 없애는데 효과적입니다. 아, 여기 신문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습기 제거를 위해서 네. 그죠? 근데 요즘은 뭐 신문을 잘 안 보니까 네, 10원짜리를 넣어야 되는데 10원짜리도 좀 잘 없잖아요. 네, 그냥 이런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발냄새 줄이는 방법. 세 번째는요. 과일 껍질, 사과, 식초, 천연 탈취제. 네. 근데 식초하면 왠지 시큼해서 아니 그리고 식초에 보통 왜 무좀 있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식초에 발을 담궈라. 담가라 네. 이거잖아요. 혹시 네. 그 얘기는 아니겠죠? 네,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 화장솜에 그 사과식초를 흠뻑 적셔서 네. 신발 안에 넣어두면요 정말 신기하리 많지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발에다 바르는 게 발에다 아니라 바르는 게 아니라 화장솜에 적셔서 예. 신발 신발에다가. 안에 넣어두세요. 아하. 그리고 뭐 오렌지 껍질이라든가 레몬 껍질을 약 4시간 정도 딱 넣어두면요. 네. 이 발냄새, 신발 냄새 없애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오. 그러니까 신발에 있는 냄새를 없애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발에다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면은 나중에 신었을 때 조금 냄새가 덜하다. 네, 그 얘기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네 번째. 네. 한번 해봐야 어떤 특급 되겠는데요? 비법 있을까요? 발톱에 낀 각질도 주의해라. 발톱에도 각질이 끼나요? 네, 사실 저희가 손톱은 잘 신경을 쓰는데 네. 맞아요. 발톱 유의 깊게 보신 분들 잘 없으시죠? 아니, 없어. 네. 원이가. 가장 네, 방, 그쵸. 방치되는 부분이죠. 네, 잘 안 보게 되는데 발톱 사이도 그 발톱 밑이나 그 주변에 네. 각질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세균이 번식하면 아, 네, 그래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김현욱 아나운서가 멀어서 안 본대요. 멀잖아요. 손이야 이렇게 자주 보는데. 예, 이거는 뭐 발을 이렇게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게까지 길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러면 발톱 속에 각질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사실 처음 생각해 보는 건데 그러니까요. 발톱 속 각질은 얼핏 생각하기에 발톱을 좀 잘 잘라준다 깔끔하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발톱이 길면 그 밑에 아무래도 세균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이제 발톱을 너무 짧게 깎으면 내향성 발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맞아요. 이게 파고드는 염증이 맞아요. 생길 아파.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다 해봤네요. 수술했어요, 저는. 아 진짜요? 내향성 발톱이요? 네. 너무 세 짧게 번째 깎으셔서 그래요. 발톱인가가 이게 파고들어서 거기를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네. 깎으면 내향성 발톱이 생길 수 있고 예. 그런 분들은
너무 짧게 깎기보다는 이제 깨끗한 칫솔이나 면봉 같은 걸로 각질 살짝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돈 아깝다고 네. 양치질 하다가 낡은 칫솔 사용하시면 오히려 구강에 있는 상재균이 그 세균이. 밑으로 내려갈 수 우리 있기 옮겨갈 때문에 수 있겠네요. 꼭 새 칫솔로 사용하셔야 돼요. 야, 그건 재주인데요. 내가 이 발가락을 이렇게 입으로 넣을 수도 없는데 입에 있는 세균이 간다는 것 자체가. 네, 올마갑니다. 네. 그러네요. 그거 조심해야겠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4가지 방법, 네. 발냄새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네. 자, 이제 중요한 건 발 각질 제거를 어떻게 하느냐. 예. 그렇죠.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발 각질 제거하는 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 준비물은 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각질 제거제가 나와 있긴 한데 레몬이 보이고요. 네. 네. 저 뿌연 건 우유일까요? 뭘까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네, 그냥 하얀색 물질이라고만 우리가 예, 보이는 네, 액체. 2가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늘도 얼핏 보기에. 있어요. 네, 뭐 마늘도 보이고 그러네요. 네. 네, 마늘도 보이고 여러 가지 뭐 것들이 보이는데 네, 좀 자리를 옮기셨는데요. 네. 네.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제가 오늘은 이 마늘을 가지고요. 아우. 마늘. 이 뽀송한 발을 만들 수 있는 크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고. 이거는요 언뜻 생각하기에도 발냄새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마늘 냄새를 갖다 붙인다는 것밖에는 아니 마늘은 저기 고물 사람으로 만들더니 역시 우리의 발을 발답게 또 만들어주는 예. 역할을 네, 하는군요. 굉장히 좋은 또 훌륭한 그 발크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자, 이제 마늘 몇 쪽을 이렇게 제가 미리 까놨어요. 네. 까놓은 이제 마늘을 넣어서 빠줄 거예요. 네. 아하. 자, 빻는 동안에 여쭤볼게요. 마늘은 무슨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마늘이 사실 지금 얘기하는 발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예. 이제 마늘에 알리신이라는 매운 성분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 성분이 대표적으로 항염 효과, 항균 효과, 항진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원인이 된다고 얘기한 모든 원인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네, 되게 좋은 근데 재료예요. 이게 마늘 냄새가 독하게 나지는 않을까요, 이민아 씨?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냥 마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지금 좀 빤 거를 넣을게요. 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덜을까요? 네, 여기다가? 이 마늘을 함께 이제 올리브 오일, 오늘 준비물이 마늘 그리고 올리브 오일, 레몬즙 그리고 네. 이제 흑설탕까지 준비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재료를 섞다 보면은 네. 그렇게 냄새가 마늘 심하지는 냄새가 않을 심하지는 거다.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발냄새보다 마늘 냄새가 날 거다. 네. 자, 그래서 올리브 오일 봐라, 내 발에서는 마늘 냄새가 난다. 네, 티스푼, 네. 네, 2스푼을 넣어줄 거고요. 올리브 오일 2스푼. 네, 올리브 오일. 네. 자, 그리고 레몬즙. 아, 레몬즙. 약 5방울 정도. 근데 넣는 걸 보니까 방울. 왠지 양념장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다 그렇죠? 음식 네. 재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누구나 집에서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예. 예, 손쉽게 구할 수 집에 있는 없는 재료들이에요, 재료예요. 다 거의. 흑설탕만 이제 안 쓰는 분들은 간혹 있으니까. 왜 올리브 오일은 있잖아요. 마늘하고. 흑설탕, 네, 흑설탕 응. 네, 2스푼까지 넣어주면 아. 너무 쉽죠. 원래 흑설탕이 각질 제거할 할 때 때 굉장히 쓰이는데 트러블로도 나오고. 네. 얼굴에 할 생각만 했지 발에 할 생각은 그러네요. 못했어요. 거기다가 아래도- 이제 백설탕보다 흑설탕 입자가 좀 더 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깎아내는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야, 그리고 네. 만약에 내가 좀 집에 마늘이 없는데 각질 제거가 지금 정말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염려하실 게 없는 게요. 네네. 만약에 이제 마늘이 없다라고 하면 집에서 그냥 몸에 쓰는 크림, 바디크림이라든가 로션 안 네. 쓰는 크림을 네. 활용해서 이렇게 흑설탕이랑 섞어서 사용해 주셔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유, 자, 이걸 이제 발에다 발라야 되는데 네. 오늘 저 모델분이 안 보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 특별한 모델 한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나와주시죠. 아니 자연스럽게 앉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거창하게도 소개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부담스럽게. 어떻게 장미아 네, 제가 선생님, 네, 장미아 씨는 아유, 그래, 대단합니다. 이 발을 공개하는 게 쉽지 예, 이렇게 않은데.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유, 발각질 혹시 어디가 좀 신경 쓰여요? 뒤꿈치겠죠, 아무래도. 나야? 본인이? 너무 잘 알아 어떻게? 뒤꿈치에 많잖아요, 보통. 네, 예. 뒤꿈치가 뒤꿈치. 아무래도 보면 잠깐만 제가 아우, 근데 봐드릴게요. 발이 정말 고우시네요. 어머, 예쁘시다. 발이, 예, 우리가 고우신데 발을 집중적으로 본 적은 처음이라. 살짝 옆으로 네. 이제 그 발 뒤꿈치에 좀 각질이 많다는 부분 이렇게 딱 네. 섞어서 네. 반죽해 놓은 거를 네. 하고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는 거예요. 예. 어떠세요? 지금 뭐 괜찮아요. 아니, 편안해요. 이렇게 네. 그 예를 들어서 스크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면은 깎여나가는 느낌이 좀 드시는지. 아, 뭐 네.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못 느끼겠고 하여튼 지금 일단 발바닥으로 갈수록 느낌 점점 괜찮고요. 지금 설탕이 좀 녹고 있으니까 네. 하면 할수록 지금 느낌이 괜찮고 네. 무엇보다도 조금 재료가 천연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한다는 게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각질 제거도 되고 발냄새도 제거할 수 있고요. 굉장히 훌륭한. 집에서 할 때는
이제 발가락 사이사이도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그렇죠, 훨씬 그렇죠. 좋겠네요. 예. 그죠? 근데 보니까 그냥 막 문지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지압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좀 전문가시니까. 남다르신데. 전문가시니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좀 제가 살짝 마사지법을 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보죠. 예, 발 건강에 좋은 마사지법. 그래. 이걸 바르면서 또 마사지도 할 수가 있으니까. 발을 해도 일석이조네요. 굉장히 시원하고 네. 그런 경험 있어요. 왜 발 마사지 이렇게 받으면 안 들어갔던 신발이 들어가는 경우. 아, 맞아. 혈관도 부기가 빠지니까. 돌아요. 네. 자, 일단 이제 발이라고 하면은 제2의 심장으로 불리면 맞아요.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발을 마사지를 해줄 건데, 자, 이게 일단 이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게 혈액 순환도 잘 되니까 각질 그럼요.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듯이 이제 발끝부터 발목까지 네.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것보다 사실은 크림이나 로션 같은 거 발라서 하면 훨씬 네, 좋죠. 그럼요. 그렇죠? 훨씬 조금 좋습니다. 부드럽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 올라올 거고요. 아. 이렇게. 근데 보니까 손으로 좀 쥐어 짜듯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양쪽 괜찮아요. 예. 이 사람이 그렇게 아프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네. 아이를 저걸 셋이나 보니까 키우기 때문에. 예. 내가 모델을 해도 어땠을까. 그렇죠. 탐나죠. 좀 예. 저분에게는 죄송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 뭐 하길 잘했다 싶기도 하고. 네. 발등, 네. 발가락 사이사이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고요. 네. 다 야, 요령이 이렇게 되면 있으시네요. 정말 시원하기도 하겠네요. 발이 제일 그리고 심장이라고 이제 아까 이 얘기한 것처럼. 네. 중요한 게 또 이 발바닥. 네. 그렇죠. 네. 발바닥 이 중요하죠. 사이에 Y자 되는 이 용천혈을 눌러주시게 되면 굉장히 와우. 시원하거든요. 와우. 그래서 용천혈을 눌러주시고 네. 집에서 이제 내가 셀프로 마사지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집에 뭐 좋은 도구 있잖아요. 밥그릇이 됐든 칼이 네, 됐든. 네, 이거 좀 드릴까요? 네, 저기 한번 네. 긴 거 줘보시면. 드릴까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요. 네, 네. 긁듯이 발바닥은 우리의 오장육부가 다 와우. 이 안에 있거든 혈자리가. 네. 그래서 와우. 이렇게 긁듯이 와우.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야. 정미아 씨는 오른발만 하셔서 예. 오늘 오른발만 작아지겠네. 네, 이렇게 신발이 오른쪽이 헐렁해지게. 해주시면 달그락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네. 그만큼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발을 잘 그렇군요. 풀어주면 네. 온몸의 순환이 잘 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왼발까지는 못 해드리고 그래요. 이렇게만 하고 아쉽네요. 하나가 더 있거든요. 예. 예, 아까 저기 하얀 물질이 하나 보였잖아요. 네네. 이건 뭔지 하얀 액체. 일단 이걸 정체부터 가지고 하는 한번 게 있어서 또 볼까요? 가져오셨겠죠? 그럼요. 네. 이제 이 조격제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종류가 조격을 할 있습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은 제가 우리 현옥 씨가 좋아할 만한 막걸리구나. 막걸리를 준비했습니다. 저 하얀 게 우유가 아니라. 자, 자, 막걸리 여기다가- 같은 경우는 네. 조격제 중에서도 이제 종류가 많지만 네. 이제 좀 부종이 심하신 분들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또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녹차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막걸리에다 녹차를 넣어요? 아니면 녹차물? 아니죠, 그냥 녹차물. 녹차물? 네, 녹차물. 그 그리고 막걸리도 탄산 네.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냥 있거든요. 막걸리 하나 더 그냥 부을까요? 이제 탄산 없는 걸로. 탄산 없는 걸로. 네, 자, 그리고 막걸리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김 원장님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막걸리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타민도 풍부하고요. 무기질이 그래요? 풍부합니다. 그래서 좀 건조해진 발을 보습도 해주면서 각질 제거까지 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발 뒤꿈치를 더 맨들맨들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말은 이게 얼굴에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네, 얼굴에 하셔도 되고요. 얼굴에는 이제 라이스 페이퍼나 아니면 시트지 같은 거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얼굴 잘못하면 취하겠는데요? 네, 뭐 그럴 수도 민감한 있겠죠. 부분. 네. 그리고 막걸리 조격하실 때 온도를 좀 조절하셔도 좋아요. 어느 정도? 좀 시원하게 하셔도 되고요. 네. 특히 여름에 발에 온도 훅 올라오잖아요. 네. 그때는 좀 차갑게 하셔도 좋고 네. 평소에는 그냥 그 일상생활에 그냥 상온에 실온, 있는. 네, 예. 실온 정도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조격이 저는 반드시 따뜻하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시원하게 냉온탕 하셔도 돼요. 왔다 갔다 하듯이 맞습니다. 시원한 것도 있고 따뜻한 네네. 것도 있고 그냥 실온의 온도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막걸리를 3병을 부으셨어요. 네, 그냥 발 담글까요? 아니 뭘 넣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네. 아무것도 섞지 않은 상태에서 네. 시원한 막걸리에 그냥 발을 담그시면 아주 훌륭한 조격제가 그러면 오. 생애 처음으로 막걸리에 발을 한번 담가. 아우 차가워라. 아우 차가워라. 이게 그러면 저 와우. 막걸리 사러 갔을 때 네. 예, 냉장돼 있는 막걸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여름에는 가져와서. 그래야겠네요. 네, 여름에는. 시원하게. 요거 그냥 담그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담그고 한 5분 정도 이제 좀 방치해 5분? 두시면은요. 네. 이제 딱 발을 떼보시면 딱 느끼시겠지만 네. 굉장히 발이 부드러워지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발이 정말 뽀송뽀송해집니다. 아, 우리가 왜 저
쌀 가지고 마스크팩도 하고 뭐 마사지도 하잖아요. 네, 거의 네,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럼 처음부터 이걸 담그고 있을 걸 그랬지. 막걸리 조격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습 효과가 일단은 굉장히 뛰어나고 저희 네. 오늘 계속 각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각질 제거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 아까 이제 조격의 온도 얘기가 나와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조격이 저온 조격, 한 40도 미만의 저온 조격이고요. 네. 특히 발의 피로도가 심할 때는 40도 이상의 고온 조격을 해주셔도 좋고, 뜨끈하게. 네, 그리고 이제 발의 건강이 아니라 전신의 건강, 전체적으로 뭐 혈액 순환을 해야 된다든지 소화가 안 될 때 네. 그때는 냉온 조격이라 그래서 냉탕 온탕 들어가듯이 좀 서늘한 물과 40도의 물을 왔다 갔다 하셔서 조격을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민아 전문가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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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제 발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평소에 좀 귀찮으시더라도 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집에 와서 네. 꼭 조격 그리고 발 마사지 하루에 딱 5분만 해주시면요. 훨씬 더 지금보다 건강해지고 또 건강한 발, 네. 또 아름다운 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우, 네. 건강해 보여요, 우리. 네. 예. 정미아 씨도 좋으시겠어요, 오늘은? 괜찮은데 시원하시고.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오늘 네. 포괄하고 아니, 가시네요. 생방 끝나도 그냥 그렇게 끝날 계시면 때까지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만. 아, 네.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비 농업인들을 위한 국내 최대 창농 박람회 에이팜쇼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네, 사흘간 무려 6만 명이 어우, 찾아와서 귀농에 네. 대한 정보도 듣고 또 첨단 농법까지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맨손으로 곤충을 만져보는 어린이, 조랑말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다양한 약재로 한약 만들기를 체험해보기도 합니다. 곤충도 많고 식물들도 많고 애기들이 도시에서 볼 수 없던 걸 많이 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고요.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끊어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긴 사과 껍질. 사과 껍질 깎기 대회 등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우수 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에이팜 마켓에도 관람객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제일 좋은 물건이 갖고 홍보로 오니까 내가 보고 귀농도 한번 생각해보고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약 200개의 부스에서는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이들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66살 박석봉 씨는 은퇴 후 1년간의 고민 끝에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아이템을 고민하던 중 귀농 상담을 받고 경상북도 김천에서 포도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귀농을 하기 전 사전 대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융자 혜택이라든지 정착을 위한 준비 단계 또 이런 등등 서로 정보 교환 이런 것에서 귀농 상담이 매우 도움이 많이 되고 사흘 내내 많은 인파가 붐볐던 예비 농업인들을 위한 창농박람회 에이팜쇼는 6만 명이 다녀가며 마무리됐습니다. 채널A 박수입니다. 이번에는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 주시죠. 네, 보세의 텃밭 경북을 사수한 이철우 지사인데요. 과거 경북 정무부 지사를 지내고 10년 만에 다시 경북도청에 입성한 건데요. 다시 돌아온 이철우 지사,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55.3%를 득표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민주당의 돌풍 속 보수의 심장을 지킨 이철우 경북도지사. 20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했고 2005년 경북 정무부지사로 발탁되면서 정치행보를 시작했다. 18대 총선을 시작으로 내리 3선에 성공. 정치 인생을 시작했던 경북도정으로 다시 돌아온 이철우 지사. 직원들과 격이 없이 토론하며 도정 발전을 논하고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철우 지사가 만들어갈 새로운 경북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티 오프닝 진행을 맡은 채널A 보도본부 정연욱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14곳을 민주당이 석권했습니다. 한마디로 보수의 참패였죠. 하지만
보수의 심장에서 당선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취임식 때 모습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취임식 때 직원들에게 큰절을 하셨고. 우리 이 경상북도 도청 직원들이 매우 훌륭하고 우수한데도 좀 열리지 않고 약간 거리 시대에 살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해서 그때 취임식은 태풍 때문에 못했고 직원 조회를 통해서 큰절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 열정적으로 일해달라. 그래서 절값은 내가 4년 후에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단지 열정적으로 일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일의 직원들하고 당구도 치고 저녁 되면은 막걸리도 함께 마시고 보수 골통 그런 소리 안 듣고 열려 있고 또 젊은다운 그런 조직으로 바꾸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하면 별명이 일철우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죠.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으로 이미 별명이 나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때 제가 보고 이철우가 아니라 일철우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경북도지사가 되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서 나 이철우는 경상북도 도지사로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의 길을 열고 현장에서 길을 찾고 답을 구해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지사 하면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수학교사입니다. 수학교사, 참 특이한 경력입니다. 우리 제가 대학 갈 때 아버지가 이제 그때 우리 때는 뭐 고등학교 공부했으면 많이 했는 겁니다. 뭐 취직하는 게 좋겠다 이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사범대학 수학과를 가면은 그 돈 안 들여도 공부할 수 있다. 이래가 원서를 써줘가지고 제가 수학과를 가서 그래서 돈 안 들이고 공부를 하고 졸업하자마자 그때는 그 선생님이 기해서 바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무 연한이 국립대 사범대는 의무 연한이 4년입니다. 4년을 해야 되는데 거의 제가 5년을 선생님을 했습니다. 5년. 수학 선생 하면서 또 그 가니까 학교 또 음악 선생님이 있어서 음악 선생님 한 학교 결혼도 하고. 지금은 이제 동반자.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83.5%입니다. 이게 어떤 수치입니까? 83.5%. 제가 경상북도 부지사를 마치고 이제 국회에 출마하러 갔는데 그는 18대 국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렵게 준비가 덜 된 가운데 가서 그렇게 당선됐는데 19대 때는 83.5%로 전국의 1등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많이 되었었죠. 전국의 최고 득표율이라면 압도적 승리인데요.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김천 시민들께서 18대 국회의원 할 때 제가 하는 거 보고 일철우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구에 가 있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 현안을 해결하고 예산도 많이 따오고 그러니까 19대 선거 때는 야 이런 사람을 한 번 더 뽑아줘야 된다. 이래서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그만큼 어깨도 무거웠고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이철우법입니다. 일반 법안에 이렇게 개인 이름 붙이기는 쉽지는 않은데 2016년에 테러 방지법을 발의하시고 통과시킬 때 이철우법이라는 이렇게 별명을 받으셨죠. 테러 방지법 만들 때 그 당시 민주당 야당인데 당시 민주당 야당에서 뭐 진행 방해를 엄청나게 했었죠. 그때. 그래 한 사람이 뭐 16시간을 토론을 하고 필리버스터 하면서 4일간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하고 난 다음에 테러 방지법이 만들어졌는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논란이 많았으나 대부분 선진국이 테러 방지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보위원회 하면서 그 법안을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철우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인데 네. 지금도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법을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경북도를 이끌어갈 정책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관광의 메카입니다. 경북의 미래는 결국 관광이다. 문화관광에서 찾고 결국 경북을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정책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문화재의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5분의 1이 경상북도에 있고 지금 세계 유산에 등재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경주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 하회마을, 네. 안동 하회마을, 최근에는 우리 봉정사하고 부석사 네. 사찰 2번씩 또 세계유산에 등록됐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경상북도 가진 자산이 무궁무진합니다. 네. 이 관광산업이 투자에 비해서 일자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공사를 크게 만들어서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해외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면은 제가 작년 11월 달에 네. 베트남을 갔었습니다. 네. 베트남을 갔더니 베트남 삼성전자가 직접 고용이 16만 명, 간접 고용까지 하면은 30만 명 고용을 해서 네. 500억 불을 수출했어요. 17년도에. 네. 그것이 우리 구미에 있던 공장이 그걸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대표 보고 공장을 다시 구미로 올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건 어렵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구미나 경북으로 연수를 좀 보내라. 네. 그 휴가 또는 연수. 예. 그럼 우리가 그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잘 그분들을 모시겠다. 그러면 30만 명이 여기에 1년에 연수만 다녀가도 네. 또 가족까지 다 하면은 한 200만 명을 모실 수 있는 200만 명? 예. 그런 계기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던 공장들이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네. 뭐 태국으로 인도로 이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우리 여기를 모시고 오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음 정책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귀농 1번지입니다. 경북은 지난 14년간이죠. 예. 전국적으로 귀농 1위를 예. 지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실은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실제 농촌 지역에선 상당히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발전 대책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 농촌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군이 사라진다는 그렇게 통계를 내면은 우리 경상북도가 10개 중에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농이라든지 기초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청년들이 몰려와서 농업에 종사하고 이 청년들이 또 생산했는 농산물을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만들어 판매까지 하는 6차 산업. 네. 이러면 청년들이 와서 그 주거도 만들어주고 네. 또 의료시설 그리고 교육시설 예.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 드려서 청년들이 맨몸으로 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일을 시범마을을 만들어 보겠다. 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동해안 시대입니다. 경북 동해안 하면 신북방 경제의 전초기지입니다. 근데 그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죠. 다만 그렇기 위해선 동해안 시대 어떻게 열 생각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러시아 가서 러시아에서 그 부산까지 철도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러시아에서 부산까지 철도로 가면은 동해안을 거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포항에서 삼척까지 가는 철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영덕까지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항에서 동해안선을 전부 복선 전철화로 해달라. 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네. 동해안 고속도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네.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중인데 이것도 빠르게 좀 나와달라. 네. 그리고
포항 영일만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국제항이 되도록 빠르게 좀 진척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동해안 철도, 네. 고속도로, 포항 영일만항 이 세 박자가 갖추어지면은 동해안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또 일본, 네.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그 중심지가 동해안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 경북이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동해안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에너지의 메카죠. 예. 그런데 정부의 이제 탈원전 정책 기조가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 상당히 좀 진통을 겪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예.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탈원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도지사가 되었으니까 비판보다는 어떻게 하면 탈원전에 피해를 입는 우리 지역에 보상을 받아내느냐. 네. 원래 경상북도에서 원전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원전 클러스터는 지금 거의 어려운 상태로 됐고요. 신재생 융합복합단지라든지 네. 정부 정책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끌어와야 된다. 그리고 경주에 원자력 해체 연구원. 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24개 중에 12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원전을 해체하더라도 반을 우리 경북에서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연구원은 반드시 우리 경주에 설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 사람들 이 준비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떤 분이십니까? 예, 저를 이제 국정원에 있었는데 네. 저를 경북 부지사로 네. 불러준 이의건 전 당시 경북지사 도지사님, 예. 그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네. 과거에 경북도청에서 찍은 사진에 보니까 공직의 멘토로 이의견 전 지사를 이렇게 예. 뽑으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우리 이의건 도지사님이 행정의 달인이라 할까. 네.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해서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외유 내각. 네. 밖으로 굉장히 부드러운데 안으로 굉장히 강하게 자기를 다스리면서 네.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도 있지만 네. 저를 오늘날 키워주신 그런 은인이기도 하지만 네. 그걸 떠나서도 공직자의 사표로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은 지금 경북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늘 경상북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키워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화랑정신으로 삼국 통일을 했고 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이 있고 그리고 선비정신, 호국정신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네. 새마을 정신으로서 또 잘 살게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북은 대한민국의 길이다. 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경북 도민들에게 한마디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우리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저를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최근에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고통받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온도도 우리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그 농작물도 많은 피해가 있고 또 가축도 피해가 많고 양식장도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도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도 정부와 힘을 합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일자리 많이 만들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모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 오프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홍보 캠페인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돈협회 주관으로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서 열렸습니다.
캠페인에서는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자제와 축산물 반입 금지를 당부하는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해 돼지 2만여 두가 살처분됐으며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만두와 순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생방송 김현웅의 굿모닝 9월 3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